갈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정말 계속 반복해서 뭐 답만 좀 골라내는 문제. 그래서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니까. 자, 1번도 문제가 되게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매번 똑같이 나와. 문제은행식으로 똑같이 나와. 답만 골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의 답이 1번이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서비스를 동시에 두 개 다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IaaS야. P가 아니라 I. 그 I가 동그라미 3번. 이게 이제 IaaS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겠지. ERP 구축에 필요한 IT 인프라. I가 인프라의 약자야. 자원을 얘기합니다. 인프라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빌려 쓴다. 무엇을 빌려 쓰냐? 인프라를 빌려 쓴다. 그것은 Iaa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P는 프로그램의 P자고요. 그 다음에 S, 동그라미 4번에 SaaS, SaaS는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번, 3번, 4번이 각각에 대한 전체 개념을 잘 정리해 놓은 문제이고요. 동그라미 1번 똑같은 문제야. 이거 나오면 뭐 읽어보지 말고 그냥 1번 동그라미 치면 돼. 자, 2번 가겠습니다. ERP 시스템의 구축의 장점은 2번이고요. ERP 시스템의 장점을 고르는 거잖아. 장점. 근데 동그라미 2번 가시면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게 어떻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3번, 4번이 장점이 되겠고요. 3번의 정보 시스템, 4번. 똑같은 문제잖아.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통제, 관리, 감독하는 건 ERP랑 안 어울리죠. 4번 갈게요. 아이고, 문제를 또 안 남겼네. 4번에 가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SCM, 확장된 ERP, 이 ERP에서 등장하는 거잖아. 이 ERP의 대표 숫자가 확장된 ERP, ERP. 저는 ERP 순서, ERP의 발전 순서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MRP, MRP2,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ERP, 그 다음에 ERP. 이게 발전 순서야. 되게 예전에 많이 나왔었던, 무조건 나왔었던 문제인데, 이게 ERP의 발전 순서인데, 여기에 이 ERP를 확장된 ERP. 요 ERP에다가 뭔가 플러스 시스템이 추가돼서 그걸 확장시켰다는 얘기야. 오리지널 ERP에 확장된, 거기에 뭐가 확장되느냐? SCM하고 CRM이 가장 되게 많이 계속 붙었어. 지금도 계속 붙고 있어, ERP.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오리지널보다 더 사이즈가 더 커지는 그런 것도 보일 수 있겠는데 SCM, CRM이 확장된 ERP의 대표적인 시스템이고 이건 공급망 관리고요. 이건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읽어보면 이건 딱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이르는 물류, 자재, 제품, 서비스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계획과 관리한다. SCM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5번 갈게요. 생산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거 3번. 요소를 투입해서 경제적으로 바꿔준다. 요소를 투입해서 경제적으로 바꿔준다. 우리 생산과 생산성 비교할 때 했던 문제야. 답이 이건 뭐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갈게요. 자재명세서의 용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재명세서는 생산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뜬금없이 판매가 들어갔어요. 판매 계획의 수립 틀렸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고요. 구매는 왜 꼈을까? BOM이 투입돼서 MRP로 가. MRP에서 구매 정보를 언제 몇 개를 사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제품 수명 주기를 전에 문제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언급은 안 했을 거야. 제품 수명 주기는 수요 예측 방법 중에 하나예요. 수요 예측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음. 나오기도 하긴 하니까 쓸게. 제품 수명 주기. 예측? 수명 예측 주기? 몰라요, 사실. 제품 수명 주기가 수요 예측 기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델파 입법, 뭐 지수평활법, 이동평균법 했던 수요 예측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품은 수명이 있다. 태어나서 죽는 주기가 있다. 지금 이 7번 문제는 그 중에 이뻐 죽겠네. 그렇게 조심하게. 조조시 안 학네 같아. 그냥 봐. 더 쳐다보게 되잖아. 자, 제품 수명 주기란 태어나서 제품이 죽는 단계를 4단계로 구분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중에 성숙기를 얘기했어. 처음에 도입기, 태어났다는 얘기야. 도입기. 그 다음에 성숙기. 아유, 성숙기. 성숙기. 여자 이름 쓸 뻔했네. 그 다음에 미안해. 성장기지.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 이렇게 4개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여기에 이게 속합니다. 우리 ERP과는, 우리 학교 ERP과는, 우리 학교 외식경영과는 학교 입장에서는 여기에 속하는 거고, ERP과는 완전히 성숙되어 있는, 끄트머리에 올려져 있는, 전국을 망라해서 이렇게 성숙되어 있는 ERP과는 경영에 최고봉이 돼 있어, 지금. 회사도 그렇고, 너희들은 잘 못 느끼지만, 엄청난, 이미 고졸 레벨에서는 되게 다, 회사들이 다 알아. 성숙기에 접어드는데, 여기에, 이 단계에서의,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수요 예측 기법이 적당한 것을 고르라 이거지. 성숙기에 접어들어 있는 우리의 어떤 A 제품이 있는데, 요것에 미래의, 뭐 다음 달이든 내년이든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때는 많은 기법 중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얘기야. 답이 이동평균법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법. 그냥 뭐 쓴다고 외우지는 않겠지만 써볼게. 도입기에는 델파이법. 근데 왜 못 외워? 안 외워도 돼요. 그래,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영업부서가 영업부서의 분석. 예를 들어서 출제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시는데 이미 이런 게 나왔잖아.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기출문제 나온 것만 우선 공부하시고, 자, 델파이법, 영업부서의 분석, 요것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추세 분석법. 이 정도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세태기에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같은 겁니다. 이걸 트렌드 분석 뭐 이렇게 같은 얘기인데, 추세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적당하다. 그 시기에 접어들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에 자, 계산 문제가 나왔죠. 가중이동평균법 어제 했던 겁니다. 곱하면 됩니다. 가중치만 곱해서 그것들을 더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가중이동평균법은 되게 단순한 가중이동평균법이야. 더 복잡한 건 물류 때 안 했을 것 같아. 자, 단순히 곱해서 1월 90이지. 90 곱하기 0.2. 0.2라고 하는 가중치가 거기 써있네. 가로 안에 순서대로 배열하면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80 곱하기 0.2 그 다음에 70 곱하기 0.3 그 다음에 90 곱하기 0.3을 서로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 순서대로 1월, 1월, 2월, 3월, 4월의 가중치는 0.2, 0.2, 0.3, 0.4 서로 매칭시켜서 순서대로 곱해주고 그걸 더해주면 답이 82가 나온답니다. 7번 갈게요. 개별 생산 방식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개별 생산 방식하고 저번에 흐름 생산 방식 공부했었지. 그래서 그 액체, 기체, 뭐 화학, 뭐 이런 거 그때 공부할 때 했던 거. 그 같은 생산 방식 중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자, 개별 생산 방식에도 그때 선생님이 썼었어. 주문자의 요구에 의해서 플러스 소량. 힌트, 저 중요한 핵심 용어들은 그때 적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공장 내 물자 이송량이 적은 게 아니라 많아. 주문자에 의해서 맞춤식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개별 생산 방식은 공장 내에서 원자재들이나 아니면 그 자체가 옮겨 다녀서 물자 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선생님이 딱히 어떤 예를 딱 언급하기는 선생님 머릿속에 없어. 그래서 그냥 하면서 외워 그냥. 개별 생산 방식은 지가 움직인다. 등치들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막 하고 있어요. 실제 생산 현장을 선생님 눈으로 안 봐서 잘 연상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일단 공부를 하시고 10번 가겠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면 9번에 1번, 2번, 3번이 개별 생산 방식에서 주로 나오는 특징들이기도 해. 공정별로 기계가 배치되어 있다. 공정별로 그것을 공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배치되어 있고, 그 수준에서 유연성이 높아야 돼. 작업자도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계도 어떤 특정한 작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다른 작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기계를 그렇게 딱 그 작업밖에 안 되는 기계를 놓게 되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기계를 놔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숙련공이 필요하고 범용기계란 말도 등장하게 됩니다. 범용이 무슨 말이야? 범용? 두루두루 사용된다는 얘기. 어떤 특정 용도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다. 개별 생산 방식에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숙련공이 필요한 거고 기계도 다양한 용도로 많은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갈게요. 일정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일정 계획은 짧은 시간 내에 최소 비용으로 작업을 마치는 게 핵심이며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1번에 생산 기간이 연장된다. 틀렸고 연장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공정 계열은 직렬화. 한 줄로 쭉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것 다음에 이거 하고 이게 직렬화한 것이고 병렬한 옳은 문장은 병렬화야. 병렬화. 그래서 동시에 막 시작하는 거, 막 시작해서 완성시키는 거 이렇게 그걸 병렬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로트 수의 최대화. 로트는 작업 공정을 얘기하는 거야. 공정 하나를 로트라고 표현을 해. 그게 많으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틀린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공정관리 기능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감사, 계획, 통제. 굳이 선생님 기억으로 순서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있는 것만 하자. 자, 3번에 권고 기능은 없습니다. 공정관리에. 다음에 12번 갈게요. 어제 풀었던 문제지. 가동률, 어제 풀었던 문제가 쉬운 문제였고 오늘 푸는 문제는 같은 공식인데 조금 꼬아놓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제 풀었던 문제 아니면 요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가동률이 얼마가 0.12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출근율에다가 출근율이 안 나왔지. 근데 출근율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전체 종업원 수에서 실제 출근 종업원 수로 출근율을 구한다. 어제 했던 거야. 출근 종업원 수로 구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요거. 우리는 흔히 이걸 X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자, 곱하기 1 간접 작업률. 이렇게 구하는 게 가동률이라고 했어. 자, 간접 작업률은 0.2.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썼어. 간접 작업률. 실제로 공식을 넣으면 이게 0.2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알아서 풀어인 답이 그러면 18, x는 18이 나옵니다. 산수는 여러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생산 예정표에 의해 결정된 생산량에 대한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생산 예정표에 이만큼 생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산량을 보고 그건 예정이잖아. 예정. 실제 작업량을 정하는 거. 생산 예정량이 이건데 오늘은 몇 개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거. 작업량, 그게 바로 공수 계획이랬어. 일정 관리 중에 해야 될 것 중에 공수 계획이 바로 이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 그래서 공수 숫자가 양이 바로 몇 개자, 몇 개. 그래서 양을 숫자로 이렇게 머릿속에 선생님 그렇게 외우고 있는 거야.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몇 개를 만들지 결정한다. 그것은 공수다. 14번 가겠습니다. 간트 차트 일정 관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트 차트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작업자, 특히 기계별로 현재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작업량이 부하되어 있는지를 간트 차트가 작업자별로 그 작업자가 어떤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은 뭐 할지를 하기도 하고 기계별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일정을 A라는 기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작업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작업을 하는지도 표시하는 게 간트 차트 역할인데 그거 중에 현재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사람 또는 기계가 작업량에 부하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도표가 있대. 문제가 써 있어. 똑같이 또 나와 이게. 문제에 답이 써 있어. 작업 부하 도표. 이런 것만 나오면 정말 감사하죠. 저번에도 한번 풀었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으로는 문제에 부하 써 있다고 그래서 작업 부하 도표라고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바로 찍을 텐데 안 풀어본 사람들은 설마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고 다른 걸 찍는단 말이지. 자, 15번에 1번 또 풀었던 문제고요. 병목 공정, 복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말은 다 틀린 말이고요. 너무 쉬운 거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16번 kanban 시스템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카드로 작업을 진행시키는 거라고 했고 그 카드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다음 공정, 후공정에 넘기는 작업을 하는데 자, kanban 시스템은 JIT 시스템 때문에 등장하는 거죠. 재고의 최소화, 낭비를 배제한다는 JIT와 연결을 시킬 수 있겠고요. 자, 모든 공정의 생산량 균형을 유지해야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선공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인데 선공정에서 작업하는 양은 후공정으로 밀어낸
그럼 물량 수만큼 성공정에서 해. 성공정에서 여기서 성공정에서 작업이 완료돼서 후공정에 100개를 줬다면 성공정은 작업할 때 또 100개만 만든다는 거지. 그게 바로 생산량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그게 딱 선생님도 이게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특징이라고 얘기하기에 자신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 관련된 공부도 하나 하고 또 이 문장도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연결시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수요가 발생할 때만 작업을 진행을 하죠. 칸반 시스템을.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작업한다는 뜻이야. JIP도 마찬가지고. 4번에 특정 신호에 의해 밀어내기 방식이 아니라 당기기 방식으로 그걸 영어로 풀 방식이라고 해. 후공정이 성공정 걸 가지고 와. 이렇게 끌어와. 성공정이 나 작업 끝났어. 그리고 배달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후공정이 작업이 끝난 걸 가져와. 땡긴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때 작업할 때 밀어내잖아. 그렇게 밀어낸다고 이렇게. 끝났어. 밀고 또 완전 밀고 가지가. 이건 밀어내는 방식, 푸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칸반은 뒤에 그 다음 공정이 가져온다 이게. 그래서 풀 방식, 당기기 방식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또 이것도 자주 나와. 칸반은 풀 당긴다, 당기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17번 가겠습니다. 재고 관련 비용, 어제 EOQ, 경제적 주문량 할 때 또 언급했던 비용이고요. 바로 재고 관련 비용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량이 몇 개냐? 그건 EOQ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 관련 비용이 뭔지는 어제 9번이나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17번에 EOQ고요. 18번에 자재소유계획의 가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이 3번이야. 그 싫어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독립적이란 말이 들어있어. 독립적 수요 방식으로 자재를 조달한다. 수요량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고객의 주문 같은 거, 주문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재를 사오는 것은 MRP에서 핵심이야. 주문받은 걸 근거로 몇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재가 몇 개를 언제 사야 되는지를 MRP가 알려준다면. 그래서 수요와 MRP는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이 헷갈릴까봐 여기도 독립적이란 말이 들어가잖아. 독립적이란 말. 제조 공정은 이 MRP하고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이게 직접 사람이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하고 요 자재 소유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재가 제대로 조달만 되면 만드는 건 그 사람들이 따로 별도로 독립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독립적은 1번은 맞고 3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같은 독립적인데도 좀 읽어봐야지 나중에 오답으로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써 있어서 제조 공정이 독립적이란 말은 맞고 3번의 수요 방식과 자재 조달은 종속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19번 아까 RCCP, CRP 썼었지. 그 중에 상세하게 우리 회사의 자원이 생산량과 얼만큼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지 나를 나타내는 게 CRP였었고요. 이것의 투입 요소는 MRP라고 했었죠. 가장 적절한 거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MRP 또는 생산활동 중에서 MRP 전개에 의하여 제조 자원을 얼마만큼의 제조 자원을 요구하는지를 계산하는 모듈을 딱 요 CRP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고요. 나머지 1번 뭐 설명이 나와 있지. 최적 주문량
설명이 틀린 것 같지 않냐? 동그라미 1번 재고 관련 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 주문량은 2OQ가 될 거고요. 2OQ 설명이 틀렸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SCM이 맞고요. SCM이 맞고요. 3번에 경제적 주문량과 주문점 산정을 기초로 하는 정품전 재고 방식의 약점을 보완한 것은 MRP가 되겠고요. 1번과 3번이 바뀌어 있네. 다음에 20번 하겠습니다. 자, 공급망 관리의 추진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틀린 말, 싫어하는 말 있지. 기업 간 종속적, 여기 아니, 이거 종속적이 아니지. 통합적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야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있고 우리 회사의 공급업체들이 다 ERP로 묶어 져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공급망 관리 CRM으로 이렇게 CRM도 ERP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운영해야지 효과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ERP 시스템에 SCM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협력업체에서 원자재가 지금 어떻게 몇 개 있고 이런 것들을 한 시스템에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